BTN 시행담 가피 목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기윤입니다. 천재 작곡가 베토벤은요, 작곡을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땐 오늘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군 하며 과감하게 피아노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스님? 그럴 것 같아요. 10시간의 고민보다 1시간의 산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잠시 있고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사실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때로는 책장 덮듯이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조금은 자리를 벗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버거운 일상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마음에 고민,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의심 등을 비추면 행복을 비출 만한 그 마음의 거울이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워야만 합니다. 네.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산책 떠나는 기분으로 오늘 BTN 신행단 가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육체적인 불편함을 열정으로 이겨낸 이른바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고 계신 분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이동환 거사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가피의 주인공,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거목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그 국내에서 손꼽히는 장애인 네. 복지법인의 그 대표가 불자라는데 너무 반갑고 네.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게요, 너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가피의 녹화를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대요. 그러게요. 이동환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 복지재단의 그 이름이기도 하고 이사장님의 본명이죠. 춘강.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사장님. 춘강은 제 불자로서 불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은 조계종의 5대, 6대, 7대, 3대 종정을 지내시고 태고종의 3세, 4세 종정을 지내신 네. 국묵자 담자 대종사님이십니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네.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기운을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그 물기운을 더 보충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봄춘자 물강자를 써서 춘강이라고 이름 지어준 겁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었네요, 스님. 예. 그래서 그런지 뵈면 왠지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태생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불연이 좀 남달랐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어려서 뭐 인지를 할 때부터 네. 어머님이 늘상 그 기도에 의해서 기도만 보고 자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은 꼭 절간에 가시기 전에 돌아오는 일광보살님한테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빌었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지어가면 지어가는 지성님한테 비는 걸 보고 또 저녁에는 뭐 조항에다가 솥에 물을 가득히 부어놓고는 조항 내시님한테 저를 또 빌고 노상 빌고 또 노상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품 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처님 상을 그냥 계속 보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보고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님.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제주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제주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루 이용자만 스님 1,0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건립하셨고요.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의학병원인 충강의원, 여기에 충강장애인 근로센터, 서귀포시 어울림터까지 정말 이동환 이사장님의 손에서 탄생한 그런 곳들이죠, 이사장님. 네, 다 그 인연에 의해서 탄생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동환 이사장님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얼마 있어요. 전에 그 일요 예능 프로그램 예. 그 런닝맨에서 그 미로 찾기 기억하세요? 예. 불교 콘셉트를 반영한 미로 테마파크 역시 이사장님께서 직접 손길로 만드셨고요. 또 제주국제공항의 조경을 꾸민 분도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제가 숨이 차네요, 스님.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만을 이루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생을 노력해서. 근데 그 많은 것을 이루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체구도 작으시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다 이루어지는 게 저는 그 부처님이 가피라고 생각돼요. 네. 내가 뜻만 가져도 안 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아니지만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2살 때 걸렸지만은 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그러한 꿈과 네. 또 부처님이 가피와 또 화신 부린 어머니 그 버팀목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너무도 어린 나이네요.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2살이 되던 해에 첫 번째 시련을 겪으셨다고요? 이 전쟁 참화로 그다음에 예. 또 후진국병이 소아마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졸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51년생이기 때문에 네네. 6.25 사변이 금방 터져서 그러니까 그 전쟁 참화로 인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소아마비가 2살 때 걸렸죠. 네. 2살 때 걸렸는데 그 어머니는 평소에 그 당신이 잘 돌보지 않아서 네. 제가 그 좀 어릴 때 좀 이뻤단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주니까 예. 2살 때 그 고기를 빨다가 삼켜가지고 그래서 그 열병이 되어서 나중에 그 바이러스가 됐는데 2살 때 걸리는 거로 평생을 어머니는 이 아들 내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한 거를 속죄하는 양 부처님한테 계속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 가신 분입니다. 무려 16번의 수술을 겪으셨고 힘들게나마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끼니 때우기도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이사장님. 예, 꼭 물질적으로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네. 그 어머님이 정신적인 그 집념, 이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하는 사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만 있고 집념만 있다면은 이 애를 충분히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일을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아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아,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 의지가 아주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18, 14기보다도 이 애를 하나 살리는 게 나의 소임이다. 내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정이겠지만은 네. 그래도 쉽지 않은 모정이에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머님의 훌륭한 모정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 전부 치료를 하는데 그 네. 3년의 시간을 써버리셨다고 해요. 건너뛴 3년의 공부, 그 시간을 메우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과정을 건너뛰는 것도 건너뛰는 거지만은 네. 끝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디 밖에 출입을 안 하니까 어머니나 형제간들 놀러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벗이 되고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로증이 좀 걸렸어요. 예를 들어 어린애들하고 대화를 애들이 좀 안 맞는달지 그래서 어떻게 가서 학교 생활할까 해서 틈틈이 제가 병원에서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학교를 월반하는 방법이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2년 월반고사를 봐서 2년을 뛰고 1년을 놀러 앉아서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네. 정치고 코스로 가는 방법 두 가지는 저는 후자를 택해서 사업을 병행하면서 네.
그 어머니를 도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2년은 쉬고 1년은 이제 쉬고 2년은 월반하고 1년은 쉬는 걸로 해서 제가 중학교 과정을 마쳤죠. 야,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부와 병행을 하시면서요. 어머니께서 설립한 수도공사 사업을 익히시고 20살 때, 20살 때요. 제주도 1호로 계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수도계량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당시에 어떻게 계량기사 그 자격증을 따실 옛날 생각하셨는지. 그 장애인들 하면 기껏 배우는 기술이 트랜스터 라디오 기술이나 뭐 도장이나 시계 고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장애인 되면은 너는 그거나 배우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쉬운데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싫어했고 어머니 또한 성취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아들한테 앞으로 이 호구지책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수도공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도공사를 하면서 가장 연관되게 수도메타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육지에 가서 수리를 해오고 육지에 가서 사오고 하니까 이걸 제주도에서 연관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보성고등학교를 마침 공부도 하는 주제에 시험을 봤는데 보성고등학교 계단이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또 도저히 올라갈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 백교장 선생님인데 오셔가지고는 제 시험 보는데 이군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군이 그 집념과 열의가 있다면은 어디 가서라도 자기 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말에다가 용기를 넣고 그다음에 제주도 사람이 상공부에 다니는 안성대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 계량기사 자격증 사업이다. 왜냐하면은 척관법이 미특법으로 바꿔질 시기니까 앞으로 계량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거다. 그래서 계량기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공부도 계속 정규 공부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월반까지 하시면서 그러게요. 또 공부해가면서 계량기사 자격증까지. 보통 아니신가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다 응을 하지 않은 거죠. 워낙에 좀 명석하고 그 부모님께 그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으신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명석하다고 생각하지는 안 하고요. 누구든지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나름대로 길이 다 있는데 길을 잡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들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택시 미터기를 제일 최초로 먼저 설치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형님의 이름으로 사업자 그 등록을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16살부터 이제 사업에 수도공사를 했는데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18, 만 18세.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삼성공사를 부산에 형님이 살고 계시는데 부산 형님 이름으로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가 19세 되는 해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바꿨죠. 그 계량기사 자격증 따시고 택시에 미터기 처음 도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하십니다. 이 선생님 정말. 1983년에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또 취득하셨대요. 선생님. 제주도 조경 전문 건설업 1호가 되셨다면서요. 맞죠, 이 사장님? 자격증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계량기사도 2, 4, 5, 6,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건설업 면허는 제가 병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제주도는 그 당시에 감귤나무가 유행이었는데 감귤나무는 자꾸 비료를 줘야 되고 농약을 해야 되고 가지를 전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관상수를 택했어요. 꽃은 평소에 좋아했으니까. 관상수를 심으면서 심었던 것이 그 당시 건설부 고시에다가 전국의 건설업자를 모집하는데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제가 해당이 됐어요. 그게 건설업 면허를 받게 됐죠. 이거 다 부처님 인연인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 제주도 국제공항 한 번쯤은 가 보셨죠? 바로 그 1985년부터 2년간 현재 제주국제공항 조경공사를 이사장님께서 직접 꾸미신 거라고 합니다. 스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제 중학교 정규로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해서 자격증 따서 그러게요.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그것도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벌써 사업을 하시고 이미 그 전에 이미 자격증을 다 따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하세요. 남들은 한 가지만 해도 10여 년 이상 걸릴 일을 네, 맞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를 다 해내신 거거든요. 아마 부처님께서 우리 이동환 이사장님께 네네.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삶 속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라. 어쩌면 뭐 이사장님께서 전생도 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어떤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런 원력이 있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선택한 네, 남자이신 맞습니다. 건데요. 근데 선견지명이 없고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계량기, 수도공사, 그러죠. 조경, 또 관광사업까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뭐 계기나 배경, 뭐 시간이 아까웠어요. 예, 어머니가 계신 때 네.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생의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머니가 계실 때 빨리 이루어야 되지. 네네. 또 어머니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너가 빨리 성장하고 너가 기초를 닦아야 되지. 그게 하나가 큰 계기가 되죠.